지금부터 2016년 8월 확대 간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활동 차렷, 구청장님께 인사. 바로. 표창장 금천구 환경과 주무관 김선배.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상은 20만원 상당의 전통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감사담당관 주무관 김민화.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8월 29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20만원 상당의 전통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복지지원과 주무관 강보배.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자 활동 차렷, 인사. 바로. 이상으로 표창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수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 담당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담당관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준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오는 9월 28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4개 분야 제도 정비, 3단계 교육, 기관 간 정부 교류 등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도 정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청렴 TF팀을 청탁금지법 TF팀으로 전환하여 청탁금지법 관련 추진계획을 총괄 조정하며 선출직 공무원의 고충민원 전달 가이드라인 등을 제작하여 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는 행동 기준을 충분히 인식해야 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직비리신고센터에 청탁금지법 신고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편하며, 직원들과 공무 수행 행사인의 청탁금지법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내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교육 실시 계획입니다. 먼저 오는 9월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집합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의 전달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별 소규모 그룹 교육을 10에서 15회 정도 실시하여 전체 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민관위원들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리플렛을 제작하여 회의 개최 시 배부하여 중요한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관 간 정보 교류입니다. 다음 주 9월 6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감사담당관이 모두 참석하는 시구 감사협의회를 우리구에서 주관하여 개최합니다. 이 회의에서 우리구의 청렴도 향상 우수 사례 발표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청탁금지법 진행사항을 공유하여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권익위를 방문하여 주요 사항에 대한 문의와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여 청탁금지법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타 기관보다 한 발 앞서 우리국의 청탁금지법
금지법 시행 준비 관련 종합 패키지를 작성 홍보하여 청년 금천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과 우리 구의 업무를 수임 수탁받아 행하는 모든 분들에 해당됩니다. 이분들에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임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현황 파악이 필요하며 저희 감사 담당관에서 1차 조사를 실시한 후 미비점이 발견되어 현재 2차 조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현황 파악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성보건과에서 공무원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5회에 걸쳐서 국별 일정에 따라 전 직원 대상으로 12층 대강당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강사는 한국성인지 예산 네트워크 공동대표인 서민순 강사입니다. 세부 일정 및 강의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입니다. 본 교육은 서울시 여성보육정책 시구 공동협력사업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따라서 각 과장 동료들께서는 필히 참석해 주시고 특히 5급 간부님들 참석은 1인당 2인 참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소속 직원들이 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2017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 업무 계획은 정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성과 관리 계획과 연계하고 주민 소통과 협치, 협업을 강화하여 재정 여건을 반영한 효율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업무 계획서는 소관국장 책임하에 주요 사업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사전 조정하여 작성됩니다. 보고회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주요 현안,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후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서는 9월 5일까지 국 주무과 수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찾아가는 협치 이해교육 실시입니다. 9월 8일 15시부터 대강당에서 6급 이상 공무원, 민간협력사업 담당자, 협치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등 4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제1강은 협치 서울 자치구 협치 추진체계 이해라는 주제로 서울시 지역 공동체 담당관이, 제2강은 시대적 과제로서의 협치 탐하다를 주제로 전 안산시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사무국장의 강의가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는 참석 대상 공무원과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 과장입니다. 2016년도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7일 14시에서 17시까지이며 구청 대강당에서 실시합니다. 주관은 금천구, 구로구가 공동 주관합니다. 행사 규모는 현장에서 면접을 실시한 30개 기업체와 구청의 구직자를 알선 의뢰한 20개 업체 등 총 50개사가 참여를 합니다. 행사 내용으로는 기업 채용과는 30개로 구직자 및 구인 기업 간의 1:1 현장 면접을 실시하고 취업 지원과는 10개로 문서 지원, 이력서 사진 촬영, 면접 코디 등을 합니다. 부대 행사과는 10개로 유관기관 홍보 및 상담관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특수학과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취업 특강도 실시합니다. 소요 예산은 2천만 원으로 전액 10위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소관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후보지 대외 공론화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후보지는 지난 4월에 서울시 공모에 신청해서 저희가 이제 당선된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대상지는 독산 일동 우시장 부지 일대 지역이고 면적은 한 7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현재 시장 상인에 등록된 건 얼마 되진 않았지만 2012년도에 상인에 등록이 돼서 한 200개 가까운 점포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2016년 올해 6월 2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유형을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경제 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인데 근린재생형을 또 다시 2가지로 나눠서 지역의 어떤 중심지 역할 기능을 할 중심시가지형과 그 다음에 일반형 해가지고 지역 마을 이제 활성화 계획을 하는 곳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저희 독산동 우시장 부지는 서울시 내 선정된
총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 지형 8개 중에 한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서 시민 아이디어 공모된 당선작과 그런 내용을 토대로 지역 상인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이 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는 지역 아이디어 캠프를 지금까지 4번 열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8개소가 같이 이제 함께 진행하는 통합 아이디어 캠프도 이제 그 2번 열었습니다. 요번 주, 다음 주에 또 3차례, 4차례를 거쳐서 9월 중에 일단 그 4군데 소규모 재생 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역 주민 그리고 상인들을 각각 만나면서 얘기가 나온 부분은 결국 이제 지역 주민들은 이 우시장 자체가 지역의 활성화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다 하는 부정적 인식이 많은 상태고, 상인들은 상인들 스스로가 이 상인 전체 우시장 일대 지역에 대한 상인 전체의 어떤 네트워킹이 부족하고 각각 상가 단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에 따른 좀 개별적인 문제 해결의 한계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그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논의 과정은 9월 중에 더 열고, 그 다음에 서울시 차원의 통합 아이디어 캠프를 통해서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 때까지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우선 개소당 2,500만 원의 시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와 별도로 그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이 지역, 우시장 지역에 대한 문제 해결은 이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도 있지만 지역 자체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인 그 개선 대안과 그 다음에 지역 상인 네트워크 구축 이런 과정의 노력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그 우시장 개선과 관련된 자유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 도시계획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 정보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속성 정보와 위치 정보 실시간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의 인적 정보와 위치 정보의 실시간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구 부동산 물건을 찾는 잠재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보 공개 대상은 우리 구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519개소이며 201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제공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요 정보는 지도상 사무소 위치 및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사진, 중개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와 고용인 현황, 중개사무소 개설일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입니다. 기대 효과로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와의 불법 중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중개 행위로 인한 거래 당사자와의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할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공사 구간은 시흥대로 63길, 동가 납도로 약 260m 구간으로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의 구분 없이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시비 7천만 원과 구비 3천만 원 등 총 사업비 1억 원으로 서울시 공모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공사 내용은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위해 도로의 도막 포장과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정비할 예정인데 서울시 최종 승인을 거쳐 7월에 예산이 배정되었고 그동안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공사 기간은 9, 10월 중 약 한 1개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입니다. 현재 치수가와 사업 구간이 일부 중복이 되어 있고, 그래서 먼저 치수가의 하수관 정비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공사를 시행할 때는
도로 표장에 따른 냄새가 발생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고 공사기간도 최대한 빨리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 주차나 노상 적치물 발생 시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이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 점검 및 주차 편의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자동차 무상 점검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구민 및 관내 직장인 소유 자동차이며 9월 4일 일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 구청 후정 주차장에서 오일류 등 무상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간은 서울특별시 자동차 전문 정비조합 금천구 지혜로 정비사 및 장비를 제공하게 됩니다. 협조사항으로 행정장과에서는 정비 작업 장소 및 소요 전원을 지원하여 주시고 홍보 마케팅 관계부서에서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운동장 무료 개방 실시입니다. 개방 기간은 9월 14일 09시부터 9월 18일 18시까지 5일간입니다. 개방 학교는 관내 공사리 초등학교이며 개방 학교의 적정 장소에 현수막을 개첨하는 등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고 관련 부서에서는 홍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과장이 청소년의 권익 증진 및 민주적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복 입은 시민 금천구 청소년의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청소년들이 워크샵, 토론 등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금년 청소년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집행부로 청소년 참여위원회인 금천 별밭두레단이 현재 6기째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6일에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회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4월 16일 날 총선거를 실시했습니다. 726명이 참여하여 20명의 청소년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6월 11일에 개원 및 제1회 정례회를 개최했고 8월 12일에는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금천구 의회와 서울 남부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내 청년단체인 꿈지랑 네트워크의 주관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의회가 4개의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했습니다. 2017년에는 구 주민 참여 예산에 청소년 참여 예산을 반영하여 집행부인 금별단에서 사업을 기획 제안하고 집행까지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의회에서 사업과 예산에 대한 심의, 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박스 내용은 9월 2일부터 이틀간 종합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 연합축제, 교복집은 시민축제가 개최됩니다.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건강증진과에서 금연 펀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연 결심자의 금연 성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공 시 저축의 효과와 실패 시 기부의 의미를 추가하여 금연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금연 펀드를 운영합니다. 대상은 금연 클리닉 등록 대상자 희망자 50명이며 납입 금액은 월 10,000원씩 1년 납입 후 금연 펀드 가입일로부터 성공 시에는 납입금의 2배인 24만 원을 받고 실패 시에는 본인 납입금의 미환금 및 이웃돕기 성금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확인 방법은 모바일 검사를 통해서 하는데 2015년도에는 60명이 참여해서 28명이 성공하였습니다. 금연 결심자들이 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직장 만들기 파워 다이어트 2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기는 6월 21일에서 8월 12일까지 8주 과정으로 끝나고 8월 16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8시 30분에서 19시 30분까지 2기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체중 관리가 필요하거나 멋진 몸매를 가꾸고 싶은 직장인 5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보건소 4층 체력인증센터에서 운영하고 그 내용은 사전 사후 체력 검사를 통해서 근력 강화 운동,
폼 롤러를 이용한 자가 근막 위한 스트레칭과 마사지, 그리고 비만 예방과 적절한 체중 관리를 위한 운동 및 영양 교육 등을 통해 건강한 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계속 접수가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이 끝나고 향후 3기는 10월 18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재계약 심사 계획에 대해 위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로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기관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사업 내용은 어린이 급식소 영양, 위생, 급식관리 지원 등이며 사업 규모는 국비, 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3억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재계약 평가를 위한 만족도 조사를 지난 7월에 하였고 재계약 신청서가 8월 20일 접수되었습니다.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9월 2일까지 구성하여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9월 23일까지 개최하고 위수탁 협약 계약 체결을 10월 14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약 심사 기준은 운영 실적, 향후 사업 계획, 센터장 운영 의지 등 4개 분야 9개 항목으로 70점 미달 시 위탁기관 공개 모집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최근 계약철을 맞아 학교급식소에서 식중독 사고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학교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요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별 주요 협조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특별구역 아파트 공시 관련 민원 대응 TF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민인 신도시 1차 아파트가 입주 예정에 따라 입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하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롯데캐슬 입주에 따른 종합적인 민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안으로는 총 16개 부서를 대상으로 도시환경국장이 추진 반장이 돼서 주택가에서 총괄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대책반 구성을 통한 효율적인 민원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입주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사불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불필요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기간은 금년 8월부터 4차 단지가 입주 완료되는 2018년 8월까지 월 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들이 잘 알고 계신데 지금 주된 민원 내용으로는 우리 공원시설 내에 입지하는 미술관에 대한 건립 반대, 롯데캐슬 쪽 입주자들의 민원입니다. 그다음에 현대시장하고 대명시장에서 대규모 점포 입점 반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원 녹지가하고 경제 일자리가에 대해서는 공원 변경 계획, 그다음에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조선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원은 롯데캐슬을 위한 공원이 아니고 우리 금천 구민 전체를 위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는 특화거리와 관련한 민원 체크를 해주시고, 교육지역과에서는 구심초등학교의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과에서는 어린이집 설치 운영, 교통행정과에서는 마을버스 노선, 마을자치과와 독산일동에서는 주민등록 관련 입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롯데캐슬과 관련한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택가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16년 추석명절 분야별 추진 대책에 대해 계획예산 과정의 총괄 보고회에서 각 분야별 소관부서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과장입니다. 2016년 추석 종합대책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추진 방향 및 계획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총 5일이며 연휴 기간이 길어 기성, 기경 차량이 다소 분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종합대책에는 전년도 반복 민원, 언론의 부정적 보도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일부 보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 기간은 9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이며 훈훈한 추석 보내기 등 8개 분야를 구분하여 중점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추석 종합상황실 및 기능별 대책반 운영입니다.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운영되며 기간 중 408명이 종합상황실 1개소, 대책방 7개소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6년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 반복되는 민원을 해소하고 언론 보도사항을 보완 반영하겠습니다. 전년도 발생 민원은 총 460건으로 주로 주차, 쓰레기, 노점상 소음 민원입니다. 이에 추석 연휴 학교 운동장 무료 개방 사업과 나눠 쓰는 주차장, 모두의 주차장 사업을 집중 홍보하여 활성화하겠으며 전통시장 및 소규모 음식점 밀집 지역에 대한 주차 단속을 완화하고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연휴 기간 쓰레기 배출 금지 및 수거 기간을 사전 홍보하고 청소 대책반을 운영하여 민원 발생 시 즉시 현장 확인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소음과 관련해서는 관내 착공된 건축 공사장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분야별 총괄부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훈훈한 추석 보내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구민생활 지원 및 나눔 활동입니다. 저소득 구민에 대해서 성품과 물품들을 기부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티브쿠 복지재단 등의 기업체들의 지원을 받아서 535가구에 대해서 1억 3천여만 원의 성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석맞이 푸드마켓 기부 나눔 캠페인입니다. 기부업체와 관내마트 등의 기부 캠페인을 전개하고 추석 전후로 현물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지역 복지관과는 함께하는 자비쌀 운영 나눔입니다. 청담복지관에서 9월 8일 자비의 쌀을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꾸러미를 지원하겠습니다. 47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2만 5천 원에 상당하는 식자재와 생활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지원 격려금 부분입니다. 위문금을 지원 대상자별로 세대당 3만 원에서 5만 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교실에 대해서 경로당 69개소, 노인교실 1개소에 대해서 시설당 11만 원 상당의 쌀과 과일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해당 시설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명절 위문금 지급입니다. 5개 시설 입소자 135명에게 1인당 만원에서 4만 5천 원의 명절 위문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불임금 해소입니다. 계약대금 집중 집행기간은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이며 공사용역 계약업체 임금 체불 방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발주부서 계약부서 추진사항은 아래로 참고해 주시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감사 담당관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열린 나눔 공연입니다. 일상문화공연 외에 4개 문화공연이 열리며 금날의 아톨 오케스트라 연주와 유화 사진 등을 전시합니다. 세부사항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물가안정대책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는 물가대책반 및 소비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9월 14일에서 9월 18일까지입니다. 운영 내용은 물가 부당 인상 행위, 매점 매석, 상거래 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한 고발 창구를 개설하고 물가 동향 점검 및 부당 상거래 행위 신고 접수를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 기간은 9월 7일에서 9월 8일까지 2일간으로 경제일자리과 직원 4명을 2계조로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점검 내용은 시장, 대형마트, 대규모 점포 등의 물가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사재기 매점 매석, 가격 원산지 미표시 등 상거래 문란 행위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이래 적발 시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 및 주간무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추석 명절 이벤트 지원을 하겠습니다. 일시는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이며 주최는 남문시장 등 5개 시장별로 진행을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수용품 할인 판매, 주민참여 이벤트 및 경품 행사 등입니다. 시장별 주요 이벤트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추석 명절을 위해 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자금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시장으로는 남문시장, 현대시장, 대명시장 세 곳입니다. 지원 대상은 점포당 1천만 원 이내에 이율은 저리로 4.5% 이내로 대출을 합니다. 지원 절차는 먼저 재단에서 상인회의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자금이 필요한 시장 점포주에게 재대출을 하는 방식입니다. 상환 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추석 연휴 교통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추석 연휴 5일 동안 저희 부서 직원 5개조 10명으로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서 교통 관련 특이사항과 비상 발생 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철도공사와 서울시에서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9월 15일, 16일 이틀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을 하며 망우리와 용미리 등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중에 운행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 관내 마을버스는 막차의 출발 시간을 1시간 연장 운행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휴 기간 동안 교통 분야 관련 민원을 확인해 보니까요. 대부분 주정차와 관련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추석 연휴 학교 운동장 개방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주차 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주요 민원 발생 지역과 주민센터 등의 운동장 개방에 따른 안내문을 비치하고 그리고 구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그리고 해당 학교 주변의 적극적인 주민 홍보로 주정차 관련 민원 해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이 추석절 주차난 해소 및 질서 유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석 연휴 학교 운동장 무료 개방 추진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으로 나눠 쓰는 주차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배정자와 그 주차면의 이용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연휴 기간 중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배정자가 미사용 시간을 앱을 통해 등록, 필요 주민이 요금을 지불 후 주차하게 됩니다. 다음은 불법 운행 사업용 차량 특별 단속입니다. 단속 기간은 2016년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이며 9월 17일 토요일은 영등포역에서 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택시 승차 거부 및 자가용 버스 화물차의 유상 운송 행위 등이며 다중이용시설, 교통 혼잡 지역, 전설역 주변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속반 3개조 12명을 편성하여 현장 계도를 위주로 하고 필요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전통시장 및 소규모 음식점 밀집 지역에 대한 주차 단속을 완화하겠습니다. 기간은 9월 9일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단속은 계도를 우선으로 하고 단속은 나중에 하며 단속반 2개조 6명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단속 완화 지역은 남문시장 등 5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 추석절 안전대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대책 종합상실 운영입니다. 평상시에는 구 종합상황실을 안전대책 종합상실로 대체 운영하고 재난 발생 시 상황 판단을 거쳐 신속히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발생 재난을 조기 수습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통시장 6개소 특정 관리 대상 시설에 대하여
화재, 전기, 가스, 유류 등 위험시설물 관리 상태 등을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특별 합동 점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8일 14시 남무시장과 현대시장에서 소방차 진입 및 소방로 확보를 위한 민간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방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빗물 펌프장, 하수관고 공사장 등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추석 연휴에는 지수과에 죄악한 2명씩 풍수해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내 대형 고장 12개소, D급 재난위험시설 6개소에 현장 방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과거 추석 연휴간 발생면을 검토하여 유사 민원 발생에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안전시설을 위하여 가스 공급시설 30개소, 안전관리자가 자율점검토록 조치하고 다중이용시설 깃발개소는 구로소방서, 한국안전가스공사 유관기관과 합동점검하며 추석기간 연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 안전대책 상황실과 긴급 출동반을 운영하고 LP가스 판매소가 최대한 정상 영업토록 사전 행정지도와 연휴 중 영업 중인 공급소 명단을 당실 비치 안내 홍보하겠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 및 도로부속물, 도로 종용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성을 사전에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하겠습니다. 특히 연휴 기간 중 도로시설 복구반을 운영하여 불편성을 적게 해소하겠습니다. 다중시설 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래의 연습장 70개소, 게임장 70개소, 극장, 공연장, 문화재, 체육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화재 점검과 공원, 등산로, 야수 등 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및 보수를 하고 연휴 기간 중 공원 관리 기동반을 운영하여 시설물 정비, 산불 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생적과 소감 보고드립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쓰레기 미수거 관련 홍보를 위해서 9월 소식지에 게재하였고 쓰레기 줄이기 마을 공동체의 밴드를 통해서 홍보하였으며 서울 경기 케이블을 통해 자막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홍보 마케팅과 협조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 보드 등 미디어 홍보를 실시하고 동주민센터 각종 회의 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추석 기간 중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청소 대책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직원 3명과 환경미화원 55명이 매일 투입되어서 기간 중 발생하는 민원 처리 및 생활 주변을 비롯한 가로 환경과 골목 등 깨끗하게 유지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식품 안전점검에 대하여 위생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 원산지 표시점검, 축산물 위생점검을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분야별로 9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 12개소와 전통시장 4개소, 중소형마트 20개소에 대하여 2개조 5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무표시 제품 취급 여부, 제조업소 자가품질 검사 이행 여부,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 점검은 경제일자리과에서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소 2곳, 남문시장, 대명시장, 현대시장 등 3곳을 대상으로 1개조 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판매 여부, 냉장 냉동 제품 보관 규정 준수 여부, 한우 유전자 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행정 지도하고 위반 사항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 처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에서 의료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구청 종합상황실과 연계 운영, 보건의료과 직원 2명을 상시 연락 가능토록 비상연락을 유지하여 당직 의료기관 및 휴일 지킴이 약국 안내, 병의원, 서울시와의 연락체제 유지, 의료 관련 상황을 처리토록 하겠으며 9월 15일 추석 당일에는 비상진료반을 운영, 보건소를 방문하는 외래 환자에 대한 1차 진료를 실시하여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응급 및 비응급 의료기관과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주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 일정을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금천구 의사회, 금천구 약사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자율적인 진료 및 휴일 지킴이 약국, 순번제 운영 참여를 유도, 명확히 주민에게 안내하여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병의원 255개소, 약국 122개소 등 총 377개소에 대한 응급, 당직 의료기관 및 휴일 지킴이 약국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진로 공백 방지 등 주민 보호와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홍보 마케팅과 동주민센터 등과 관련 부서와도 협조하여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담당관에서 공직기강 확립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특별감찰 및 복무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월 5일서부터 18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찰 대상은 전 부서, 동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금품 향원 수수 등 비행위 감찰, 공무기강 회의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공직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천구 소속 공무원 및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비리에 대해서 공직비리 신고센터에 신고, 익명 및 실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하고 신고 내용에 대해서 엄정 조사한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가능한 비행 유형은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클린신고센터를 서울시와 함께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는 경우, 부지시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또 제3자가 전달해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 서울시 청년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고 구 담당자에게 전화하고 업무통신을 통해서 신고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추석 기간 중 주민생활 밀접 정보 분야별 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추석 기간 중 각 분야별 부서장께서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홍보 대책에 대해서 별도 보고는 생략하고 홍보 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온라인 매체, 오프라인 통해서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지난 7, 8월 학예 휴가 기간도 끝났고 지난주에 을지 연습도 끝났습니다. 하반기 업무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기인데 남은 기간이 금년도도 4개월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올해 각 부서별로 계획한 업무 계획이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부서장님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다거나 시기적으로 늦어서 연말에 급히 해결돼야 될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이 부서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부구청장 회의 며칠 전에 했었는데요. 협조사항 2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 10m 이내의 흡연 단속을 9월 1일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인데요. 5월 1일 날 금연구역으로 다 지정이 됐고 서울시 공통사항으로 9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도 알려야 되겠고, 그다음 또 실제 9월 1일부터 9일까지는 서울시도 이제 단속 요원들을 각 지역으로 파견을 해서 구하고 함께 합동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연 구역 내 표지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9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는 금연 지도원, 그 다음에 우리 군은 또 특별하게 어르신들하고 함께 해서 지금 금연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르신들 그리고 필요하면 시에서는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주민단체들도 함께 해서 집중적으로 캠페인 단속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 소식지가 이제 구별로 있는데요. 우리도 금천향기라는 이제 소식지를 가지고 있는데 매달 한 면 정도를 시정 정보를 게재하려고 협조 요청이 온대요. 근데 이게 그 구정 정보 제공이나 홍보해도 지면이 모자라기 때문에 모든 구가 잘 협조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구민이 시민이고 시민이 구민이라는 이 생각은 구나 시나 다 공이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한 시정 정보라는 차원에서 구 소식지에 좀 게재 한 면을 좀 할애해서 게재해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 합동평가 관련해서 2016년 평가 결과는 서울시가 8개 시, 그러니까 광역시, 뭐 특별시, 뭐 해서 8개 시가 있나 봐요. 세종시까지. 근데 공동 7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꼴찌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이제 이렇게 꼴찌하고 있는 요인들을 분석을 해보면 입력하는 게 있대요. 근데 70% 정도는 자치구에서 해야 되고 30%는 시에서 해야 되고 이런 이제 구조인가 본데 입력을 제대로 좀 안 해줘서 평가에서 불리하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표에 대한 실적, 증빙 자료를 매월 입력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은 이게 우리 구 평가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습니다. 2015 올해 평가한 작년도 실적은 좋지가 않아요. 우리 구가. 올해 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니까 매달 우리가 입력하고 해서 이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아마 평가가 이루어지는 건데 해당 지표를 부서장님들이 다시 한번 있기 전에 오늘 중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그동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체크해 주시고 해서 평가에 우리가 일한 만큼 제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하시겠습니다. 올여름 유난히 무더워서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주민들도 사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실제로 각 동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119 비상 출동도 작년 비해서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폭염 관련해서 이런 폭염이 올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날 현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폭염과 관련한 대책, 특히 우리가 해마다 폭염 때가 되면 폭염 관련 종합 대책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관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폭염과 그리고 월질련 진행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술국지 106년입니다. 2010년 8월 29일 날 500년 조선의 모든 영토와 그리고 국민과 그리고 모든 권한이 일본으로 넘어간 날입니다. 오늘 서울시 관련 태극기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 전 공공기관은 조기를 관련 기와하고 함께 개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해 가셔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저도 잘 모르고 지냈는데 혹시 부구청장님은 한일 병탄 조약이 몇 조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보신 적 없으시죠? 대부분 우리가 정말 치욕스러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를 않아서 도대체 어떤 조항으로 우리가 이 국권을 넘겨줬는지
잘 모릅니다. 저도 뒤늦게 찾아보니까 8개 조항인가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문서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강제로 합병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치욕스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상황과 그리고 지금 사드 배치나 다양한 영토 분쟁과 관련한 지금의 상황과 여러 상황이 유사하다고 합니다. 한번 한일 합방 또는 한일 병탄 이런 조약문 한번 훑어보시고 누가 이런 것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가르치는 것 같아요. 송병준과 이완용 두 사람의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 권한 없이 팔아먹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장관들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역사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과거를 교훈 삼아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왜 이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최근에 위안부 재단 문제나 또는 천황폐하 만세를 외친 공공기관장이 여전히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나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한 것처럼 청탁금지법, 속칭 국민들은 김영란법이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9월 28일부터 되게 되는데 생각보다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리고 우리 공직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우리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관심 갖고 준비하고 대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는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좀 더 교육을 철저하게 좀 시켜주시고요. 특히 홍보과에서는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올해 추석 때부터 시작해서 이 김영란법을 주민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걱정인데 하나는 경제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한 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제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리고 특정 영역에서 그런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을 제정하고 공직사회를 또는 유관기관들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복지부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정정당당하게 일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당당한 자세로 일하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하시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우리가 생각돼 왔던 우리 공직사회 내부의 민원들, 과장님이 과장님한테, 다른 부서 과장님한테 또는
팀장님이 다른 부서 팀장님에게 하는 간단한 민원조차도 김영란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기에 시범 사례가 되지 않도록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제 뉴스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파파라치를 훈련하는 훈련기관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요새 이런 훈련소 비싼 돈을 내고 훈련받는 건데 주민들이 그런 사설교육기관에 가장 뜨는 영역이 람파라치랍니다. 김영란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그래서 실제로 가장 성업 중이고 가장 이런 교육을 신청하는, 물론 자기 돈 내고 하는 겁니다. 그런 주민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해주시고, 특히 간부님들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대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추석 연휴 대책 여러 가지 잘 받았습니다. 학교 운동장 개방은 몇 개나 하나요, 지금? 네. 교육청에서 명단이 오나요? 명단 올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조금밖에 안 오면 그때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몇 개나 됐다는 얘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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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그 공문으로 통지가 오기 전에 미리 좀 파악하시고 교육지원과와 협력하셔서 특히 우리 금천구가 주차 문제가 심각하고 또 민원 중에 주차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주차 민원이라는 게 뭐 학교 운동장에 주차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 동네에서 골목길에서 주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관련해서 해당 부서가 그냥 민원 들어오면 그때그때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주민들이 기분 좋게 좀 이 주차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련 홍보물도 마찬가지고 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추석 명절 관련 온갖 정보와 온갖 대책들이 다 이렇게 각 과별로 흩어져 있는데, 이 종합상황실의 관련 정보와 매뉴얼이 통합돼서 운영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 발표하신. 네. 예. 당시에 저희들 교육시키고요. 당직자들. 네.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다 줍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좀 충분히 공급을 좀 해줬으면, 제대로 좀 공급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주민들이 화가 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죠. 주차나 무슨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매번 종합상황실에서 대응을 못하니까 해당 부서 찾아야 되고, 찾다 보면 시간 걸리고, 그리고 연결이 제대로 한다고 이러면서 사실은 주민들의 이 정책 불만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추석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오늘 발표한 게 그냥 해마다 발표한 거에 복사판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찾아오는 주민들이 좀 더 만족하고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뭐 6년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뭐 특별하게 더 달라진 건 없지 않을까 싶은데, 별도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 특히 종합상황실에서 완스톱 처리가 반드시 가능하도록 정보를 좀 모아라. 그렇게 해서 종합상황실의 기능이 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총장님이 지하철역 10m 흡연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지하철역 10m를 이게 사람들이 아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 흡연 담석하시는 부서 이게 정확하게 10m가 어딘지를 알아요? 우리 구에서 표지판을 전부 다 붙여놨습니다 이미. 그래서 근데 이게 표지판이 예. 이제 독산역도 그렇고 우리 전철 타고 다니는 우리 김영동 과장님, 국장님 혹시 금천구청역에서 표지판 보셨어요? 여기까지가 10m야 이런 거. 못 봤습니다. 우리는 붙였는데 본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도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는 잘 못 보고 대체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길거리에 이렇게 옆에다 붙이잖아요. 그죠? 도로 바닥에 이렇게 바닥에 쭉 예. 표시를 해놨나요? 예. 근데 왜 사람들이 잘 모르지? 우리 구는 예. 그 과거에도 개정되기 전부터 10m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일부 구가 예. 5m 적용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통일이 됐습니다. 네. 한번 그래서 좀 이게 선이 너무 가늘어서 잘 안 보이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좀 그 도로과나 이쪽에서 어차피 이게 단속하는 거죠. 계도하는 게 아니라 부총장님. 예, 이게 단속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시비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게 가격도 비쌉니다.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선을 좀 굵게 표시하거나 무슨 방법을 좀 찾으세요. 눈에 안 보입니다, 사실은. 보인다고 이렇게 홍보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홍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만 홍보한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몰라요. 이게 담배 피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몰라요, 이런 거를. 그래서 그 10m 선이 잘 표시되게 정확하게 해서 이런 것 갖고 논란이 되지 않게 좀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이 우리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게 한편에서는 가족과 어울리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기도 하는 명절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만큼 더 쓸쓸하고 외로운 명절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 바쁘고 또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될 일이 많아서 마음 쓰실 일이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간부님들, 동장님들은 주변에 어렵고 또 외로운 그런 이웃들 없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함께 지내는 그런 명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명절 전후로 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자살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이런 불상사 생기지 않도록 명절 전까지 집중적으로 이분들을 방문하고 혼자 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금천구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연말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9월 달에 업무 보고도 준비하셔야 되고 추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바쁘실 것 같습니다. 대체로 11월까지 모든 업무를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고 12월 달은 뭐 여유가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11월 달까지 모든 업무 마무리하신다는 마음으로 하반기 잘 마무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8월 확대 간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